일반 기상학, 열 전달. 지구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작게는 인간의 활동에서부터 크게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데요.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균등하게 입사되지 않고 적도에는 많이, 극지방에는 적게 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태양 입사에 따른 에너지의 불균등은 대기에서 기상현상과 바다에서 해수의 이동 등을 발생시킵니다. 이제 이러한 불균등한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와 열 전달 기구 중 복사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열 전달 기구와 복사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열의 전달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열 전달 과정에서 복사의 특성과 복사에 관련된 주요 법칙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열 전달 기구. 열이란 각기 다른 온도를 가지는 물체 사이에서의 에너지 이동을 나타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듯이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온도가 다른 두 물체의 접촉에 의해 두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는데요. 따뜻한 물체는 온도가 낮아질 것이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두 물체의 온도가 동일해져 열의 이동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이 생기는데요. 이를 열 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열 전달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태양과 지구, 대기와 지표, 우주 사이에 열을 이동시킵니다. 먼저 전도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속 핀의 한 끝을 손가락으로 잡고 다른 한 끝을 촛불에 대면 핀의 전체 길이를 따라 열이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물질 내부에서 분자의 이동 없이 분자와 분자 사이를 오가는 열의 이동을 전도라고 합니다. 분자들은 뜨거운 불꽃에서 흡수하는 열 에너지로 점점 빠르게 진동하게 되는데, 고속으로 움직이는 분자들은 결국 사람 손가락의 분자들도 빠르게 진동하도록 자극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은 불꽃이 닿아 있는 핀의 끝에서 손가락과 닿아 있는 핀의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핀의 한 끝을 불꽃 속에 넣고 다른 끝을 손으로 잡으면 자신의 손이 직접 불에 닿지 않았는데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핀에서 손가락으로 전달되는 열의 이동은 전도에 의한 열 전달로서 금속 막대를 이루는 분자들의 충돌에 따른 진동 에너지에 의한 것이며, 이 에너지는 온도차가 존재할 때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릅니다. 양쪽의 온도차가 클수록 에너지의 이동 속도는 빨라집니다. 열의 전도율은 물질마다 각기 다릅니다.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에너지를 쉽게 통과시키는 물체는 열의 좋은 전도체로 간주합니다. 열 전도는 그 물질의 분자 결속 구조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뜨거운 핀을 만져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금속은 좋은 전도체인 반면 공기는 열을 잘 전도하지 못합니다. 공기와 같은 전도율이 낮은 물체를 절연체라고 부르는데요. 코르크,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거위털 같은 좋은 절연체들은 그 안에 수많은 공기층을 가지고 있죠. 갇혀있는 공기의 낮은 전도율이 바로 이러한 물체들의 절연 가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지표로부터 수 센티미터에 불과한 공기층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도는 대기 전체의 열 수송 측면에서 볼 때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기상현상들을 고려할 때 무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물질이 실제 운동 혹은 순환에 의해 열을 전달하는 대류라고 합니다. 대기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대류는 대기와 해양 사이에 일어나는 열 수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따뜻하고 화창한 날 지구의 특정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거대한 규모의 전 지구적 대기순환은 지표면의 불균등한 가열로 인해 유도됩니다. 예를 들면 잔디가 깔려있는 지표와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지표 중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지표 위의 공기가 더 많이 가열됩니다. 이렇게 불균등한 지표 가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이 가열된 지점 근처에서 공기 분자들은 뜨거운 지표면에서 충돌과 전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열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더워진 공기는 팽창하면서 주변의 찬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집니다. 팽창의 밀도가 작아진 공기가 높은 곳까지 상승하면서 더운 공기를 운반하죠. 열을 받은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가 상승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하강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 하강한 공기가 따뜻해지면 상승하게 되죠. 즉, 열을 받은 물질이 직접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승하는 기포를 열기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운동들은 더운 적도지방과 혹한의 극지방 사이에 열의 재분배를 담당합니다. 대기순환은 연직과 수평 성분을 포함하지만 기상학자들은 열수송을 설명하기 위해 상승과 하강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대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류는 대류의 수평적 이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상학에서는 유체의 연직 운동을 대류라고 하고 수평 이동, 즉 우리가 경험하는 바람과 같은 이러한 특성 전달은 이류라고 합니다. 이 순환의 수평적 이동은 원래 속해 있던 특정한 지역 내 공기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중위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류에 의한 열 전달 효과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월에 캐나다의 찬 공기가 중서부 지방을 강타할 때 혹한의 겨울 날씨를 몰고 옵니다. 반면 멕시코만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기는 따뜻한 기온을 몰고 오죠. 그리고 전도 대류와는 달리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 없이 파동의 형태인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열을 전달시키는 과정을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에너지는 진공 속에서도 쉽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복사가 태양 에너지를 지구에 도달하게 하는 열 전달 기구입니다.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복사 에너지를 내는 물체의 온도에 따라 에너지가 다른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한여름 낮에 햇빛이 비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해의 얼굴이 직접 닿지 않아도 얼굴이 뜨거워지고 나무 밑 그늘로 가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햇빛은 주위 공기를 투과하지만 공기 그 자체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그 에너지를 흡수해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죠. 이와 같이 햇빛은 실제로 공기를 가열하지 않으면서도 얼굴을 가열합니다. 이때 태양으로부터 사람의 얼굴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 또는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이동하고 이 파동은 전자기적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전자기파라고도 불립니다. 이들 전자기파가 전파되는 데는 매질은 필요하지 않은데요. 진공에서 전자기파는 초당 30만 킬로미터 가까운 속도, 즉 광속으로 이동합니다. 사실 지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복사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는데요. 기상학에서 태양으로부터의 복사는 모든 지구운동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 또는 전달 과정입니다. 대류권에서는 복사와 대류가 모두 중요한 반면 성층권 이상의 대기층에서는 대류가 적어 복사가 보다 중요해집니다. 대기의 경우 태양 에너지 외에도 적은 양의 우주 복사와 지구 내부로부터 지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가 있으나 이러한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양입니다. 이제 태양 복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로 켈빈 이상의 온도를 가지는 모든 물체는 넓은 파장들에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는 짧은 파장을 방출하죠. 태양은 거의 모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태양 복사는 태양에서 복사되는 전자기파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짧은 파장으로 복사합니다. 전자기 복사는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 길이의 파장의 연속체로 보입니다. 이것을 전자기 스펙트럼 혹은 복사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파동에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파동에서 파장의 길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림은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의 복사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 복사 강도와 지구 복사 강도를 보여주는 곡선 형태는 유사하나 방출되는 총 에너지의 양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현저하게 적고 복사 에너지 강도의 최고점은 더 긴 파장력에서 나타납니다. 태양의 파장별 방출 복사 에너지는 0.5 마이크로미터 근처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사람의 눈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가시 영역만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이 범위의 파가 눈에 도착해 색채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양 스펙트럼 중 이 부분을 가시역이라 하고 눈에 도달하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이 보라색이고 보라색보다 더 짧은 파장이 자외선입니다. 가시광선 중 파장이 가장 긴 것은 빨강이며 이보다 더 긴 것이 적외선입니다. 태양은 일부 적외선 영역에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함에 비해 지구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적외선 파장을 복사합니다. 표면 평균 온도가 288 켈빈인 지구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5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으로 복사하고 대략 10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지표면과 대기의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짧은 파장으로 에너지 대부분을 복사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를 단파 복사랍니다. 반면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라고 합니다. (2) 복사의 법칙. 이번에는 복사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온도에 대해 파장에 따라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강도 분포를 나타낸 것을 플랭크의 법칙이라고 하며 다음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1람다의 단위는 단위 파장 범위에 대한 복사 에너지 속으로 그 단위는 와트 곱하기 미터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세크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마이크로미터 마이너스 1승입니다. 플랭크 상수는 H는 0.6262 곱하기 10의 34승 줄 세크이고 C는 2.998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진동에서 광속, K는 1.38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으로 볼츠만 상수를 나타냅니다. 파장에 따른 흑체 복사 에너지의 분포, 즉 플랭크 곡선에서 최대 복사 강도에 해당하는 파장과 온도와의 관계를 물리학자 비렐름 빈이 발견했습니다. 이 관계를 빈의 법칙 또는 빈의 변이 법칙이라 합니다. 이 법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 맥스는 복사 강도가 최대인 파장이고 T는 물체의 절대 온도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표면 온도가 5500 켈빈인 물체의 복사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파장과 5500 켈빈보다 낮은 3500 켈빈인 물체의 복사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파장을 비교하면 온도가 높은 5500 켈빈인 물체의 복사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파장이 훨씬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의 최대 복사 파장은 0.5 마이크로미터이지만 태양보다 온도가 낮은 지구의 경우에는 10 마이크로미터 부근에서 복사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즉 빈의 법칙은 고온의 물체의 복사 강도가 최대인 파장은 저온의 물체보다 더 짧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온도가 절대 온도 0 켈빈보다 높은 물체가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을 통해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조세프 슈테판과 루딩 볼츠만이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 관계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플랭크의 복사식을 전 파장에 대해서 적분해 구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여기서 I는 물체의 단위 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강도이고 T는 물체의 온도입니다. 스테판 볼츠만 상수 시그마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미터 제곱 곱하기 켈빈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전 파장에 대해서 입사하는 모든 복사에 대해 완전한 흡수체이며 방출체인 가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합니다. 6000 켈빈에 가까운 태양은 각각의 온도에 대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흡수하고 방출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사체인 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액체와 고체들은 주어진 온도에서 가능한 최대 복사량의 일정 비율만을 방출하는 회색체입니다. 흑체 복사에 대한 상대적인 물질의 에너지 복사 비율을 그 물질의 방출률이라고 부릅니다. 방출률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갖고 입실론으로 표기합니다. 흑체가 아닌 어떤 물체의 방출률을 고려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물체의 표면은 0.9 이상의 방출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르요프의 법칙은 물체에서 연력학 평형이 유지되는 경우 주어진 파장에서 흡수율과 방출률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흡수체는 좋은 방출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키르요프의 법칙은 다음의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알파 파이는 주어진 파장에서 흡수율이고 입실론 파이는 방출률입니다. 흑체의 경우 알파와 입실론의 크기는 모두 1입니다. 키르요프의 법칙의 한 예로서 아스팔트를 들 수 있습니다. 여름철 낮 동안에 태양광을 받으면 아스팔트는 토양보다 더 빨리 가열되고 밤에는 토양보다 더 빨리 냉각됩니다. 이와 같이 아스팔트가 토양보다는 더 빨리 가열되고 냉각되는 것은 아스팔트의 복사에너지에 관한 특성이 토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열 전달 기구를 살펴볼까요? 열이란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물체 사이의 에너지의 이동을 말합니다.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는 물질 내부에서 분자의 이동 없이 분자와 분자 사이를 오가는 열의 이동을 말하는데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지표로부터 수 센티미터에 불과한 공기층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도는 대기 전체의 열 수송 측면에서 볼 때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기상현상들을 고려할 때 무시될 수 있습니다. 대류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물질이 실제 운동 혹은 순환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열 수송을 설명하기 위해 상승과 하강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대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류는 대류의 수평적 이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복사는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 없이 파동의 형태인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열을 전달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기상학에서 태양으로부터의 복사는 모든 지구운동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전달 과정입니다. 대류권에서는 복사와 대류가 모두 중요한 반면 상층권 이상의 대기층에서는 대류가 적어 복사가 보다 중요해집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짧은 파장으로 에너지 대부분을 복사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를 단파 복사를 합니다. 반면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의 법칙을 살펴볼까요? 플랭크의 법칙은 주어진 온도에 대해 파장에 따라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강도 분포를 설명하는 복사 법칙입니다. 그리고 빈의 법칙은 파장에 따른 흑체 복사 에너지의 분포, 즉 플랭크 곡선에서 최대 복사 강도에 해당하는 파장과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복사 법칙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온도가 절대 온도 0켈빈보다 높은 물체가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을 통해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복사 법칙입니다. 그리고 키르요프의 법칙은 물체에서 연력학 평형이 유지되는 경우 주어진 파장에서 흡수율과 방출률이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복사 법칙입니다. 이것으로 열 전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